1차 시의 탐구활동 3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과정을 탐구해 보자 그랬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동아일보가 사실 오보를 했어요. 뭐라고 오보를 했냐면, 소련이 신탁 통치 실시를 주장했고 미국이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야이타 회담 같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거는 이제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신탁 통치를 이제 주장하면서 38도선의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의하게 되는데,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자마자 국내에서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치 세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사실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독립당이나 한국민주당 같은 우익 세력들은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계속 꾸준히 전개하지만, 조선공산당 같은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회의 결정의 본질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보고 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인 지지로 입장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것을 반탁이라고 하고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걸 찬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국내에서는 좌우익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서 극렬하게 이념 대립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밑줄친 기억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좌익을 말하는 거죠. 좌익. 즉 찬탁을 하는 좌익 세력들을 말하는 거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우익이 되는 거죠. 반탁을 했던 우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떤 세력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 협의를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6번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어떤 걸 가지고 의견 대립을 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협의에 단체들을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범위에 대해 이제 대립을 한 거죠.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지지하는 세력들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그런 거 없이 모든 세력들을 참여시키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승만 같은 사람은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정읍 발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는 것이고, 여운형하고 김규식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은 중도 세력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합작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에서
남북한 주요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여해서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남북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각 정치 세력들의 주장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질문 7번, 8번, 9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해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거고, 여원영하고 김규식 같은 중도 계열은 좌우합작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면서 아까 봤던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표하고 하는데, 사실은 별 성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열렸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냉전 체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뭘 결정했냐면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 인구 비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적용되는 원칙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역구를 합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선거구 조정 같은 것도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이런 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인구가 남한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조건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왔을 때도 북한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남한만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를 열어서 결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그러면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바꿔 말하면 남한만 단독 총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아까 김구와 김규식 같은 인물은 남북 협상을 추진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별 성과는 없이 끝나고 말았고요. 제주도에서도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군대 경찰들이 충돌해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군 14연대한테 진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국군 14연대에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이 전부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주 4.3 사건은 현재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주 4.3 사건의 어떤 비극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더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947년에 3월 1일에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그 기념행사에서 이제 기마 경찰이 이제 아이를 이제 다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두고 가버리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기점이 돼가지고 1948년 4월 3일에는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이제 봉기를 하면서 5.10 총선거 즈음에는 사람들이 전부 한라산으로 올라와서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원래 제주도에 3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개 선거구는 투표율이 미달돼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념 문제로
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하고 긴 호흡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 제주 사상평화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QR코드도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본인이 조금 더 스스로 찾아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QR코드 접속해서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